물류관리론 3주차 3-3 물류 합리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류 합리화란 생산 합리화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판매에 있어서 고객 만족을 할 수 있는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비용으로 물류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을 시키고 기업은 이익을 얻고, 그래서 물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고 또 서비스 조정이 주요 대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충관계, 기업 조직 부문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해서 최소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 이윤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기업은 이익을 내고 하는 것이 물류 합리화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물류 합리화 대책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물류 조직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류 조직을 저원가 조직으로 변경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 3-1에서 물류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죠. 그 다음에 유유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차량이 남아 돌거나 창고 공간이 비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능률 개선인데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사무 기계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가보면 기업들은 벨트를 자동 안전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날렸던 것을 벨트를 통해서 제품이 이동한 것을 필요에 의해서 내리고 다시 실어 올리고 하는 그런 기계의 효율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무 기계화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물류 정보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렴한 물류 원가를 만들어가는 것을 물류 합리화의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류 합리화의 필요성이 증대됐던 것은 경제 규모가 확대됐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물류 유통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물류 유통 부분이 갑자기 증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비자 물류도 굉장히 활성화됐죠.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유통 물류가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출 물량의 증대에 의해서 국가 간 물량이 증대가 됐고 GDP, 국가 총생산에 국민 총생산이 급증함으로써 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른 물류 합리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원가의 증대인데 인건비가 오르고 연료비 등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죠. 연료비가 오르는 등 원자재 값의 증가에 있습니다. 물류 원가가 증대되기 때문에 더더욱 합리화를 시키지 않으면 저가의 물류비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수급상의 문제인데요. 3D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 노동력의 부족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수급하는데 문제점, 이런 것들이 대두해서 최대한의 물류 합리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 물류 합리화의 추세는 효율화 추진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물자 흐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합리화와 효율화를 도모해야만 물류 합리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 사고에 의한 물류 시스템으로 전체 합리화를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시스템적 사고로 물류 합리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물류 합리화의 추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물류 합리화 방안인데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물류 조직의 합리화죠. 그래서 조직관리의 일괄 계획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 이것도 물류 합리화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물류 조직이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었는데 통합을 해서 물류 조직의 시스템화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물류 전담 부서에 의한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냥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물류 전문가가 물류 조직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류 전문가 양성이 물류 합리화 방안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수배송 부분인데요. 물류하면 우리가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수배송 부분만이 물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창고 관리 부분부터 포장, 하역, 물류 정보 부분까지 있는데, 그러나 그래도 물적 유통의 수배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임에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운송회사의 물류종합회사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수송수단의 선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화물 차종로 다양화 추진, 왜냐하면 대형 물량을 이송하는 것, 또 마지막 도착지에서 소형 차량이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재 화물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체계적인 물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공동 수배송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운임 전략, 그리고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거점 확보입니다. 모든 것을 생산지에서 전 소매지로 소비자한테 가는 것보다 물류 거점을 하나 확보함으로써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 확대, 이런 것들이 수배송 부분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고 관리 부분인데요. 전문화된 창고를 육성을 해야 되는데, 요즘 잘 나가는 앞서가는 기업은 창고의 자동화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안이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꿔져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류 시스템이 정보화되지 않아 가지고는 그 많은 물량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보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창고가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광역 물류 거점을 만들어서 물류 효율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 기능의 내실화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적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공동 배송 센터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포장관리 부분인데 물류의 포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포장 단위를 기계화 자동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줄이면서 시간까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생산성, 그리고 안전성 제고를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표준화를 시켜야만 그게 단순화 추진까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과잉 포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매 유통의 물류에서도 과잉 포장을 볼 수가 있는데, 과잉 포장은 비용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중요한 요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재의 재사용 추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비를 줄이는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지금 포장재의 재사용은 소매 유통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한 번 사용했던 것을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장관리 부분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역 부분인데요. 이건 대형 선박에서 상품을 내리고 또 배에다 실는 그런 내용들인데, 거의 이 부두들이 지금은 자동화, 기계화가 거의 잘 돼 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 따라서 맞춰가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효율화가 돼 있을 정도인데, 이런 내용들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물류비의 절감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 정보 부분인데요. 물류 정보의 전달 체계 개선인데, 물류가 어디에 지금 이동돼 있고 어디에 멈춰 있는지, 어디에 집화돼 있는지 내용을 소비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까지 요즘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발주 처리 전산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효율화됐는데, 이런 것이 아직도 안 돼 있다면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수준을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문별 물류 합리화 방안에는 물류 조직, 수배송 부문, 창고 관리 부문, 포장 관리 부문, 하역 부문, 물류 정보 부문, 이렇게 한 6가지 큰 단위로서의 합리화 방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기업은 물류 합리화 방안이 요즘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뒤떨어진 기업들이 물류 합리화 방안이 안 돼서 물류비의 부담으로 원가가 상승하는, 기업 이윤을 줄여먹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 합리화 운영 기법인데요. 우리가 물류 TQC라고 합니다. Total Quality Control이라고 하는데, 각 부문의 사람들이 물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서비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퀄리티를 컨트롤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류 서비스 품질 관리, 그리고 또 거기를 향상시키는 실천자로서의 전 사원이 마인드를 움직여야만 물류 TQC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토탈 퀄리티 컨트롤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류 서비스 품질의 전사적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류의 서비스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데이터는 정량화되어 있고 수치화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 합리화 운영 기법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류 TQM이라고 하는데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토탈 관리를 잘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품 위주, 현장 위주의 품질 관리 체계에서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품, 공정, 자원,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품질 향상을 통해서 경쟁 우위 확보에 주력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아주 토탈 품질을 올리는데, 전체 품질을 올리는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품질과 서비스의 책임을 지고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지상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종사들에 대해서 서비스 교육을 시키고, 문제인식,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방법,
자료 수집, 의사결정, 그리고 리더십 발휘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물류의 TQM을 이룰 수 있다. 퀄리티 관리를 잘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이건 100만 개 제품 중 분량이 3.4개 이내로 나오게 하자 하는 품질 관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스 시그마라는 내용인데 가능하면 분량이 안 나와요. 100만 개에서 3.4개 이내로 분량이 나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품질이 되겠죠. 물류에서도 그런 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 혁신과 고객 만족 이 달성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기업 경영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식스 시그마 창안자 마이클 해리 박사는 통계적 측정이자 기업 전략이며 철학이라고까지 이렇게 정의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통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모든 프로세스를 측정 분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사고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종의 기업 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식스 시그마 운동은 분량을 줄이기 위한 극소화시키기 위한 내용인데 제품 설계, 제조, 서비스 품질 분량을 최소화해서 규격 상황과 하한의 목표를 이렇게 정한 다음에 품질을 중심으로 식스 시그마 거리에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식스 시그마 품질 수준은 100만 개 제품 중 분량이 3.4개 이내로 나오게 하자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물류에서도 이 내용을 적용을 해서 물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100만 개가 이루어진다면 잘못된 것이 3.4개 이내로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류사고가 종종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문제를 극소화시키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식스 시그마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스 시그마 개선 대상은 하나의 프로세스이므로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도의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모든 업종의 현상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고객 관점에서 문제 정의 및 개선을 위한 정량적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그래, 감각적으로 정성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수치화된 정량적 접근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정량적 접근 방식은 실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켜야 하는 부분인데요. 전사적으로 일관성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분석 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켜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죠. 그리고 품질 불량 감소를 위해서 개발, 설계 단계에서부터 품질 공학까지를 적용한다. 그리고 다단계의 실행 절차의 준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다단계 실행 절차라고 하는 것은 보통 MAIC라고 하는데 측정, 분석, 개선, 관리입니다. 그래서 불량 수준을 측정해서 수치하고 또
불량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개선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관리는 개선 결과를 유지하도록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6는 측정, 분석, 개선, 관리인데 이런 것들을 물류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가능하면 배송 물류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물류 리엔지니어링과 물류 리스트럭처링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리엔지니어링이나 리스트럭처링이 이루어져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내용이 진행이 안 됐을 때 내용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엔지니어링은 물류 업무의 프로세스 등을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축소하거나 재결합을 함으로써 원가 우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화를 시켜서 하는 혁신 기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 처리 과정을 새롭게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번 축소해보거나 재결합해보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원가 우위를 갖거나 아니면 차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혁신 기법이 물류 리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류 리스트럭처링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을 철수하거나 통폐합하거나 개별 기능의 보강 등을 해나가는 혁신 기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계속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해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진 부분을 과감하게 철수하고 통폐합하고 개별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내용의 혁신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조직에서는 그냥 단계가 엄청 많았던 담당, 주임, 계장,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상무, 전무 이렇게 많았던 것을 3도장제 원칙의 담당, 팀장, 최고 책임자 이렇게 가는 예를 들어서 조직도 마찬가지로 통폐합하거나 개별 기능을 보강하는 혁신 기법들 이런 것들을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의 리스트럭처링의 방향이 확정된 뒤에 프로세스 등을 혁신시키는 물류 리엔지니어링을 도입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류의 리엔지니어링, 물류의 리스트럭처링 이 내용들이 어떤 혁신 기법으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물 분류인데요. 물류 합리화 관점에서 상류 경로와 물류 경로를 분리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물류 관리론을 이야기할 때 유통은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으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적 유통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유통을 이야기하고 물적 유통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류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물류는 물류, 상적 유통은 유통 이렇게 유통은 유통 따로 분류했었는데 지금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어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상류와 물류를
분리 운영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류와 물류의 상반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상류는 영업부서에서 담당하고 물류는 물류부에서 전담하게 함으로써 대량 수송 및 수배송 시간의 단축화와 재고 집약화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총물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상류와 물류를 합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상류와 물류를 분리했을 때 더 효율이 난다고 한다면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을 분리할 필요도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의 분리, 상물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수송 단계에서 그리고 고객 간의 배송 단계에서 재고 단계에서 물류 거점 지역화해서 전선화해서 영업부 판매 활동 내용들이 영업부는 판매 활동만 전념하고 또 물류 효율화를 실현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 물류업자 육성에 도움이 된다 하는 내용에서 상물 분리 경제적 효과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이 내용을 분류한 것이 유리하다면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분명한 이런 경제적 효과가 그 기업과 맞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물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물 분리 실시 이전하고 이후가 이렇게 변했다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약 이론 개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제약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제약되는 자원, 부서, 인식, 환경으로 조직을 하나의 고리사슬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활동 요인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기업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제약 이론 관리에 5단계가 있는데요. 시스템의 제약 요소, 효율적 이용 방법, 의사결정, 능력 향상, 새로운 제약 요소 탐색 이런 것들이 제약 이론의 5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적 물리까지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물류관리론 3주차 오늘은 3-3 물류합리화 수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4주차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